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업하는 광주 전남 건설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도 급증해 제2금융권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틀째 계속된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상황과 탄소 배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의대 신설 문제도 연일 등장했습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조부모에게 맡겨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책상이 없어 바닥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물김 생산량이 40만 톤, 생산액도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본격 조업에 들어간 병어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여파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업은 늘고 신규 등록이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 연체율은 급증해 부실 자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제2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 전남에서 건설업을 폐업한 곳은 330곳. 1년 전 264곳에 비해서 25% 이상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130여 개 업체가 폐업하는 등 불황은 지속되는데 지난해 새로 진입한 업체는 전년에 비해서 각각 34.5%와 42% 감소했습니다. 거래 절벽으로 불릴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 그리고 각종 원자재가 인상 여파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발주 물량은 그렇다 쳐도 민수공사 발주도 경기 침체 및 물가, 노무 인상으로 발주 물량이 터무니없이 없습니다. 건설업 상호지출 및 업종 통합으로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사정 때문에 건설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팬데믹 이후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 제2금융권의 기업 대출은 22%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해 말 연체율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1.4포인트와 4.5%포인트 크게 높아졌습니다.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 악화와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제2금융권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라서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했고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율 상승은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 저하의 원인도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건설업계 대출 부실 가능성은 더 커지는 상황. 때문에 정부는 최근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적은 중소건설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해서 연쇄부도 우려 등 지역 건설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발표한 특별자치도 추진 상황과 전남 탄소 배출 정책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180만 명 붕괴와 전국 1위인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밝힌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 추진 취지를 물었습니다. 아직 논의 초기이지만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취지의 내용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가 사실 최근에 인구 감소가 급격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김영록 지사는 지역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출생수당이나 해상폭력, 허가권 제한 등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며 특별자치도를 통한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 풍력기 하나가 요즘에는 세계적 추세가 15메가와트까지 대형화됐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허가권은 3메가와트, 해상 풍력기 하나도 바다에 꽂을 수 없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정 전남, 생명의 땅 전남을 주창하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인 IPCC 6차 보고서의 표지가 전남의 한 지자체 사진으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 분야가 전국 2위인 만큼 탄소 중립 계획을 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환경 농업의 현재의 면적이라든지 품목 생산, 농산물 생산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 친환경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친환경 농업 면적 축소는 전국적인 추세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 그다음에 이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그다음에 판로 문제, 그다음에 생산비 대비 낮은 가격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학생 교육수당 사용처 확보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도정 질의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연일 핫 이슈였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3일 공개한 2021년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편향적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일부만을 발췌해 편향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과거 용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추진돼 현재는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전남 의대 신설 정원 200명 확보와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폐렴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흥군 보건소는 지난 20일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의 집단으로 폐렴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10명의 학생이 폐렴 의심 진단을 받아 8명의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감염 경로와 원인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이렇다 할 책상도 없이 방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른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책상과 의자가 가득 실린 트럭이 파출소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일사불란하게 맡은 물건을 내리는 사람들은 경찰관들. 인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상을 기부받아 사용한 흔적을 지워내고 꼼꼼히 닦아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속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땅바닥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뭔가 저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외할머니가 손녀들과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비좁은 방에 책상을 둘 공간도 살 돈도 없다 보니 실제로 바닥에 엎드리거나 베란다 문에 기댄 채 공부해왔던 자매는 신이 났습니다. 1년 전 이혼한 딸의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가장 어려운 건 부족한 생활비지만 자라나는 손녀들의 공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해 속상했던 할머니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이렇게 덜한 부분 집에 와서 사는 데 없어서 지기들끼리 그냥 해요. 근데 그냥 옆에서 봐주기만 하고 있죠. 요즘 애기들 하고 못 따라가겠대요. 같은 이유로 6년 전부터 딸의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이웃 김할머니 집에도 책상 2개가 배달됐습니다.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이 지역 14가구, 20명의 어린이가 책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5%인 5가구가 만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로 구성된 조손가정으로 관심이 필요한 상황. 다른 부모는 손자가 놀러 가는데 우리 손주들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아프죠, 손주들. 목포시의 동별 평균 수급자 수 500여 명의 3배가 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신고 출동 과정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목격했던 경찰관들. 주민과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어른들 덕분에
아이들은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서랍에도 책 많이 채워놓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여기에 책 넣어야지.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2024년산 전남 지역 물김 생산이 종료된 가운데 올해 생산량은 40만 8천 톤, 생산액은 8천억 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80% 수준으로 시군별 생산액은 진도 2,284억 원, 고흥 2,162억 원, 완도 1,320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생산량은 17,000톤, 생산액은 3,5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전라남도는 김 수출 확대와 재고율 감소,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간 병어 한 상자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안군 수협에 따르면 오늘 지도 송도 위판장에서 병어 30마리 한 상자 평균 가격이 92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고 가격은 1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마리 한 상자는 평균 80만 원, 40마리는 5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올해 병어 생산량이 1,300여 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에서는 지금 제첩잡이가 한창입니다. 이맘때 잡히는 제첩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홍수 때 제첩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올해도 채취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어민들이 빨간 대야 하나씩을 옆에 띄워놓고 제첩잡이에 한창입니다. 긴 막대 끝에 부채살 모양의 글개가 달린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자 짙은 갈색의 제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제첩잡이 방식인 손트러업입니다. 가슴팍까지 올라온 강물을 휘젓고 다니다 보면 어느새 대야는 싱싱한 제첩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맛이 좋아요. 뽀얗고 향이 있어요. 지난달부터 제첩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채취량은 걱정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섬진강 홍수 때 강물이 범람하면서 제첩 서식지가 크게 훼손된 탓입니다. 홍수 이듬해 152톤까지 급격히 줄어든 생산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첩 서식지가 복원되는데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 큰 홍수가 나거나 생태계가 변화가 되면은 회복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영향이고 지금 자원이 한 20-30% 정도 회복된 상황입니다. 전국 제첩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섬진강 제첩잡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오늘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부실 급식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급식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 인원 충원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 기간제 인력으로 땜질식 처방에 그치면서 중도 퇴사와 산재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산업자원부와 국가철도공단, 조달청을 잇따라 방문하고 KTX 연결과 기회발전특구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명현관 군수는 고속철도 해남 노선 연결과 화원산단, 솔라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서남권을 소멸 위기에서 구할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남군과 완도군, 영암군은 최근 공동 건의문을 통해 해남 완도 고속철도 노선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해저로 연결되는 제주 구간은 추후 추진하는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저온 피해로 수확량이 크게 줄어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전남 배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지역 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대상 면적 2,710헥타르 가운데 80%에 달하는 2,147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전남의 배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에 총 222억 원 중 지원금은 186억 원이고 농가 부담액은 36억 4천만 원입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시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남에서는 35개 종목 766명의 초중학교 학생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육상과 역도, 자전거 등의 기록 종목과 태권도, 레슬링, 검도 종목에서 입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사전 경기로 펼쳐진 체조 경기에서는 전남 체육중 3학년 김민형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해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2024 목포 해상 WShow 2회차 공연이 오는 25일 밤 8시에 평화광장 해상무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2회차 공연에서는 주크박스 뮤지컬 폴인 러브 목포라는 주제로 청춘 남녀의 꿈과 풋풋한 사랑을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풀어냅니다. 목포 해상 WShow는 2회차 공연 이후 오는 7월 27일과 9월 14일 공연이 이어질 계획이며 7월은 북항 노을공원에서 특별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정부의 친환경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공급 장치와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되며 목포 대양산단에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합니다.